대통령 박근혜가 지난해 9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최순실과 하루 평균 2차례 이상 대포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와 최순실이 증거인멸을 위해 말을 맞춘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최순실이 독일로 출국한 지난해 9월 3일부터 10월 30일 귀국하기 전까지 박근혜와 총 127번 통화했는데 박근혜는 대국민 사과 다음 날인 10월 26일까지도 대포폰으로 최순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따지는 재판에서 박근혜의 차명폰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이 차명폰으로 불과 한 6개월 사이에 거의 600차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회씩 통화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이 청와대 압수수색의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신문기일이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특검이 밝힌 바에 의하면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4월 18일부터 10월 하순까지 이 차명 전화로 최순실과 한 590여 차례나 통화를 했고 또 최순실 씨가 독일에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한 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는 같은 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한 것이다라면서 이 차명폰이 청와대에 보관되어 있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압수수색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또 확인이 하나 되는 게 윤전추 행정관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 관련 보도 직후에 자기 조카인 장시호 씨를 시켜서 자기 언니 최순득 씨와 윤전추 행정관을 통화하도록 했고 또 여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발언을 또 장시호 씨를 통해서 최순실 씨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특검이 이제 확인을 했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윤전추 행정관은 지난달 5일에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 휴대폰 외에 다른 거를 쓰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른다.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건 또 위증 혐의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기가 대포폰 쓴 적이 없다. 이런 증언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특검의 어떤 수사 결과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증이 되는 거죠. 이에 청와대 대리인 측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압수 대상에 휴대전화는 제외돼 있다. 이런 반박을 했다고 하고요. 특검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건 본질에서 벗어난 어떤 여론 압박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한 달에 100회 정도 통화. 평균 잡으면 하루에 3회 이상, 그죠? 그렇죠. 이러니까 이러니까 뭐 굉장히 분명하게 국정농단이 이루어졌다. 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오늘 일면은 박근혜와 최순실이 차명폰으로 통화한 그 소식이 있는 신문, 그리고 그 내용을 걸쳐놓은 신문, 그리고 아예 외면한 신문,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제대로 보도한 신문, 이 중심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 보도인데요. 지난해 9월과 10월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박근혜가 독일로 도피한 최순실과 함께 127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박근혜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1차 대국민 담화를 한 지난해 10월 25일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해 9월 3일부터 10월 26일까지 박근혜가 최순실과 127차례 통화했다고 특검이 밝혔는데요. 하루 2-3번 꼴로 전화를 주고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순실의 차명폰 전체 사용 기간인 지난해 4월 18일부터는 총 570차례 통화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박근혜가 최순실과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이권 사업을 상의하는 한편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에는 말 맞추기나 증거인멸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두 사람의 차명폰은 윤전추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이 개통해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특검은 최순실이 지난해 10월 30일 돌연 귀국을 한 것도 박근혜와의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 행정법원에서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신문이 열렸는데요. 특검은 검찰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던 지난해 10월 26일 최순실이 박근혜와 차명폰으로 통화가 되지 않으니까 장시호를 시켜서 최순실의 언니인 최순득과 박근혜가 통화하게 했다.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통화에서 박근혜는 최순득에게 최순실에게 귀국하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걸 장시호가
최순실에게 전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도 이 내용을 오늘 일면에서 비중 있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소개해드린 그런 주장을 바탕으로 박근혜가 사용한 차명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법원은 이르면 오늘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향신문의 일면 제목은요. 최순실 독일 도피한 54일 동안 대통령과 127회, 127회 차명폰 통화 이런 제목이고요. 한겨레 일면 제목은 박 대통령 최순실과 하루 3번꼴 대포폰 통화 네, 이런 제목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다수 조간들이요. 경향과 한겨레 정도를 빼고는요. 일면에 살짝 이 내용을 걸쳤습니다. 1단 정도로 걸친 신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국일보 오늘 일면에서요. 앞서 소개해드린 그 내용을 아주 짧게 전하면서 1단 정도로 보도를 했습니다. 최순실 독일 도피 중 박근혜와 50일간 127회 차명폰 통화했다. 이런 제목이고요. 동아일보도 일면에서 1단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 최순실 독일 도피 중에도 127회 차명폰 통화 이런 제목이고요. 국민일보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1단이 아니라 2단 정도로 그나마 좀 비중을 실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최순실 독일 도피 때 127차례, 127차례 차명폰 통화했다. 이런 제목이고요. 서울신문 역시 단수로 따지면 2단이긴 한데요. 거의 단신 수준입니다. 단신 수준으로 이 내용을 보도를 했고요. 세계일보 역시 비슷합니다. 아주 짧게 일면에 걸치는 수준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나머지 언급을 안 한 신문이 있습니다. 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인데요. 이 두 신문은 이 내용이 아예 일면에 없습니다. Y뉴스는 뭐 가지고 오셨어요? 황교안 국무총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황 총리는 지금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조사 업체에 따라서는 뭐 11%, 15%대를 오르내리면서 2위 내지는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권 성향 후보 중에서는 유일하게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까 들으셨습니다. 예. 그렇지만 황 총리는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면서 침묵하고 있죠. 아니다, 맞다, 아예 말이 없어요. 회피해요. 예. 또 특검의 수사가 오늘을 포함해서 1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 특검 수사 연장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황 총리는 왜 침묵하는가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왜 황교안 총리는 권한대행은 침묵하는가. 권영철 기자는 개인적으로 황교안 총리가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출마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황 총리의 침묵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당연한 상황이고 사실은 좀 뜯어보면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요. 자, 또 한 가지. 특검의 수사기간이 오늘 포함해도 지금 1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간 연장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특검에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오늘 조금 전 뭐 들으셨겠지만은 국민들 여론도 거의 70% 가까이가 연장해야 된다고 하고 있죠. 67.5%. 예. 뭐 이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는 국회에 연장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고요. 예.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연장되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봅니다. 연장되기 어려울 거다. 왜냐? 왜 그렇게? 예, 이게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기간이 준비기간 20일, 1차 수사기간 70일, 그리고 1회 연장 30일 이렇게 120일로 돼 있죠. 보장이 돼 있어요. 예. 근데 보장이라는 게 법의 함정이 있습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황교안 대행의 손에 달렸는데요. 예. 특검법 구조 3항에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 그럼 지금은 대통령 직무정지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황교안 총리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황 총리 입장에서는 승인은 할까 안 할까 이게 답인데 황 총리 입장은 지난번 국회 답변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했어요. 정부가 특검 수사를 막아선다고 한 일 없다. 기간이 남아있으니 충실하게 수사하고 기한 연장은 그때 가서 판단할 일이다.
그게 불과 20일 남겨놨을 때 나온 대답이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 총리 입장에서는 난감한 게 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뭘 의미하냐면은 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하. 지금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했잖아요. 오늘 아마 늦게 좀 결과가 나오겠죠. 예, 내일 새벽 정도 예상하더군요. 예. 뭐 그런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하면은 박 대통령이 특검에 의해 구속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하. 그걸 뻔히 아는데 예. 황 총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대통령의 총리입니까? 국민의 총리입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뭐 행정부의 2인자인데 우리는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받들어야 되는 걸로 압니다만은 사정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의 입장은 특검을 일단 넘기자는 것이다. 예. 이 말은 특검에 의해 박 대통령이 구속되는 일은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예. 이걸 아는 황 대행이 그걸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특검 연장 국민 뭐 70% 가까이가 바라고 있지만 과연 이대로 될 것인가? 권영철 선임 기자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겠어요. 황교안 총리가 출마할 것인가? 이 부분은 아니다 쪽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근데 지금 청취자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출마한다고 봅니다가 더 많이 들어와요. 출마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12월 선거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12월 선거가 만약 되면 그땐 가능성이 있다. 네.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 예,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